안녕하세요. SP의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16%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마이너스 0.66% 하락한 데 이어서 2주 연속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3.61%를 기록하면서 2주 연속 3% 이상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 역시 전주 대비 낙폭을 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에 따른 충격과 탄핵 선고 등으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풀이되는데요. 특히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이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한국 경제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당분간 변동성이 커지는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지표는 미국의 노동지표였는데요. 이제 미국 노동부가 지난 4일에 3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치를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22만 8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2월 대비해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2%로 2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고, 전문가 전망치인 4.1%도 웃돌았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와는 다소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또 실업률 같은 경우는 또 한편은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런 시그널을 주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이미 연준 의장도 지난 4일에 중요한 발언을 했죠.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컨퍼런스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도가 예상보다 커졌고, 관세의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고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고, 관세가 적어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94.5%로 보고 있습니다. 4월 5일 기준이고요. 이는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15%포인트 정도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지표는 미국의 물가 지표입니다. 10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고, 또 11일에는 상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9일에는 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도 공개되기 때문에 이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울러 또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도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들이 대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8개 리츠가 하락하고 3개 리츠가 상승했습니다.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상승했던 리츠들도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는 KB스타 리츠이고 한 주 동안 5.73%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1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마이너스 4.47%를 기록하면서 낙폭이 컸고, 한화 리츠가 마이너스 3.47%, 삼성 FM 리츠가 마이너스 3.39% 하락하면서 또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 지난주에 하락폭이 컸던 리츠들은 대체로 최근 상승폭이 컸던 리츠들인데요. KB스타 리츠의 경우를 보면 연초만 하더라도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였으나 2월 이후 전주까지 2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또 ESR 캔들스퀘어 리츠와 하나 리츠는 올해 들어 전주까지 10% 이상 상승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리츠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상승폭이 컸던 리츠들이 약세장에서 하락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경우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팀프레시의 영향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지만, 다만 ESR 캔들스퀘어 리츠에서 팀프레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외에는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인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4일에 장중에 1473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도 지난 4일 장중 1528원까지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츠 시장의 마주물이 될 수 있는 기관 자금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앵커리츠라고 있습니다. 한국성장리츠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앵커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에 최초의 3,100억 원 규모로 이제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했고, 또 리츠 상장 전 프리 IPO 투자로 주로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는데, 지난 2023년에는 출자 한도를 4,650억 원으로 증액을 하기도 했죠. 2018년 이후 상장된 21개 리츠 중에서 앵커리츠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무려 11개 종목에 달하는데요. 절반 이상이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약 3%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고갈되면서 지난 1년간은 신규 투자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고 이런 이제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동원해서 이제 리츠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이제 이벤트가 있었죠. 지난 3월 31일인데, 지난달 말에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AA-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앵커리츠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앵커리츠는 이번 신용등급 획득을 기반으로 오는 5월 정도에 첫 회사채 발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행 규모는 약 400억에서 50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이처럼 이제 기존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에만 이제 의존을 했으나 앞으로는 회사채 발행까지 가능해지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해서 이제 리츠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